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내일이 벌써 봄을 알리는 절기죠. 경칩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그날도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원주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낮 기온 13도에서 14도까지 올라서 정말 초봄 같은 느낌이 한낮엔 들 것 같습니다만은 일교차가 크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이 중부 지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또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또 일요일엔 다시 또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 판범의 신촌 일대에 원주천댐이 현재 조성되고 있죠. 자, 이 수몰 지역에 포함되어서 또 떠나야 되는 이주민들도 있는데, 자,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택지가 또 소곡리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을분 모셔서요, 좀 전반적인 이 댐 상황 좀 들어보고 또 이주하는 곳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시가 정례 브리핑 3월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의 도내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상지대학교가 고용노동부 2022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추진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22개 지자체 중에서 대학은 상지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상지대 청년지원센터는 1년간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의 구직단념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오늘부터 영월읍의 방절 1위를 시작으로 지역 내 1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선 농기계 정비 교육과 영농 작업 시 애로사항 해결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동력 경운기와 관리기 등 농기계 정비 수리 부품에 대해서도 기종당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도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 사업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총 사업비 50% 이하 및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판범의 신촌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원주천댐, 이 스몰 지역에 포함되어서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가 소곡리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 원주천댐 건설 또 판범의 신촌리 마을 이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리 마을의 안호식 이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신촌리, 이게 그 치악산 또 백운산 자락에 둘러싸이는 마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신촌리 마을.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떤 마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원주시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백운산 산기슭에 조그만 마을이에요, 사실은요. 네. 이 원주시에서 30년 동안 수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원천댐이 건설되면서 원주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됐고 많이 신촌리에 대한 그런 부각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몇 가구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원주민들이 한
25가구, 네. 또 이제 예지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5가구에서 50가구 정도 조그만 마을로 형성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50가구요. 예, 예. 좀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군요. 예. 아무래도 먼저 골짜기 옛날에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들어와서 화전민들이 들어와서 네. 이제 정착을 해서 뭐 이제 아예 뿌리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아마 계곡과 이제 산이 좋아서 공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시에서도 소문이 나서 이제 원주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전원주택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예. 농사도 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다방면으로 살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그 50가구 정도의 주민들 다 이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이제 댐이 그 하류에 신천리 입구에 이제 조성되면서 네. 거기 이제 소몰되는 면적이 이제 한 18가구가 포함이 됐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10가구가 이제 이주자 택지법에 의해서 10가구가 돼야지 이제 그 이주자 택지가 형성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8가구는 자유이주로 이제 원했고, 네, 네. 10가구가 이제 그 이주자 택지를 원해서 아마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아마 착공할 예정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은 전체 한 50가구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스몰 범위에 포함되는 곳이 한 18가구 되고요. 네네. 이 중에 8가구는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겠다 하는 거고. 이사 가셨죠. 벌써 이제 가셨고. 어느 정도 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예. 벌써 한 2년 전부터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주를 하셨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몰된 지역에는 아무도 이제 살 수가 없죠. 예. 네, 현재 그렇고요. 그 10가구 정도 이제 이주자 택지로 가신다는 건데. 그렇죠. 예.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또 제일 좀 예민하고 또 민감한 것이 이 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죠. 예, 뭐 이건 다 이제 원만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주시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보상, 또 감정, 이주자 택지, 또 뭐 이주, 또 이 비용 해가지고 아마 적절한 조치가 돼서 예. 국민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한두 분이 좀 또 이렇게 좀 보상가가 적달해서 이제 뭐 법적까지도 갔었지만은 네.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잘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계속해서 사시던 분들이고 한 절반 정도는 전원주택 개념으로 이제 들어와 사시던 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또 이 정말 오랜 기간 이제 터전이었고 지금 여기에 삶을 꾸려 나갔던 분들이 든지 상당수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예. 보상 문제는 약간 논의를 하고요. 좀 아쉬움이 클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원주시에서 이제 그 공지가 되고 이제 뭐 이 조사원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마을 주민들도 많이 운동이 왔었어요, 사실은요. 네. 이제 뭐 댐이 여기 들어오면서 다 소몰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업 계획과 사업 관련돼서 또 주민 설명회도 해고랬지만은 네.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한 반 이상 이제 이해를 못 하셨고 네. 또 나름대로 이제 농사를 지신 분들은 농토가 없어지고 뭐 물론 보상은 받겠지만은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여기서 이제 사시겠다는 분들이 처음에 좀 반대하신 분들이 좀 꽤 여러 분 계셨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나이 먹고 이제 지금 뭐 70, 80 넘으신 분들이 좀 고령화가 좀 많고 그런 또 동네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노인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 아파트나 시내 가서 사시기는 좀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네.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경로당을 맨날 가신 분들도 거기가 새로운 또 친구나 이렇게 또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사실. 네. 자, 그래서 10가구 정도가 이주자 택지로 이제 옮기시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그 판보면 서곡리 일대라고 합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입지도 예. 다 정해졌습니다만은 좀 만족들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네. 처음에 이제 뭐 건축을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뭐 건폐율이나 이 용적률이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주민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사실 마땅치가 않았어요. 네. 뭐 농지고 절대 농지고 뭐 건폐율도 보면 한 20%뿐이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질 수 없는 그 땅이다 보면 아무래도 면적이 넓어지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공급가가 좀 높아지고 해서 주민들이 이제 부담감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이제 원주시에서라도 적절하게 소공리 일원에 또 계획관리 지역인 건폐율 40%, 용적률 100% 지역에 네. 또 선정이 돼서 어떤 뭐 원만하게 잘 그래도 이해와 또 이 적절한 조치가 돼서 주민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합의된 지는 1년이 넘었고 네. 거기에 대한 또 국가비를 또 이 수량공사에서 또 이제 해와야 되기 때문에
오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오랜 경과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좀 높긴 했죠.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예. 뭐 택지가 돼야지 저 이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렇죠. 해서 예. 또 대책위원장으로서 또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마음고생도 컸고 또 주민들의 또 여론이 또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이 나라의 또 이 공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건폐율이 40%면은 뭐 계획관리 지역 정도 이 건폐율이 좀 인정되는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30제곱미터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이 공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 뭐 동일하게 그 공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뭐 차등이 있는 겁니까? 등은 없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똑같이, 예. 한 11,000제곱미터를 이제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네. 거기에 저희가 이제 10가구가 이제 평으로 보면은 130평 네. 정도 이렇게 10가구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균등하게 뭐 그거 의미 없고 똑같이 10가구가 똑같이 배분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10가구 정도 이주민들이 정말 오순도순 또 사실 것 같습니다. 좀 뭐 잘 정리가 되고요. 그럼 네네. 이사는 이주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올해 3월달에 계약이 이제 1차 계약이 됐고 네.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계약을 1차로 한 상태고 이제 올 3월달에 착공이 되면은 올 연말이면은 아마 준공 예정을 갖고 공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말이면 이제 이주가 완료될 것 같은데 또 원주천 댐은 지금 한참 또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원주천 댐은 언제쯤이면 다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던가요? 지금은 공정률을 보면은 한 30%에서 40% 사이 네. 그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원래 이게 2003년도 말에 이렇게 좀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원창목 신앙님 임기 내에 어떻게 좀 준공을 보자라고 추진했었는데 예. 이게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그건 힘들죠. 예. 소유자들 좀 언쟁도 있고 그래서 예.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로 이제 준공 예정을 갖고 지금 한보통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내후년 그랬군요. 2024년도 6월 정도로 그렇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 또 여기에는 이제 댐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생태 관광 공간으로 이제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근데 관광지로서 역할도 기대한다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원주시의 계획이고 네네. 지금은 이제 그 기재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 방지용 이제 홍수 방제 시스템으로 해서 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용도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네. 준공이 난 후에는 용도 변경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또 어떤 그 적절한 조치가 또 있어야지만이 물을 가둬서 주변에 이제 뭐 생태 공원을 만들고 또 둘레길에 또 도로가는 또 이 금대리와 소금길을 연결하는 그런 아마 그 도로를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보이라고 추진하고 있지만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예, 예. 뭐 정책적인 문제니까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네네. 뭐 많은 변수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무튼 그 원주시의 계획은 이곳을 어차피 이제 수변을 활용해서 생태 관광 공원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그렇죠. 많은 또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원주의 또 명소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이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원주가 이제 물이 부족한 시고 네. 또 어디 원주천에 흐르는 물이 아시다시피 여름이면은 가뭄이 찾아오면은 거의 바다다시피 하기 때문에 예, 물이 많이 귀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홍수 때 이제 이 물을 가뒀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흘려보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공원화가 물이 이제 가득 차면은 아무래도 원주 시민이 수변공원으로서 많은 또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산책로로 갔다 갈 수 있는 책은 아마 이 거리가 딱 좋은 거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아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접근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도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네네. 이설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하천 정비 사업도 올해 진행할 걸로 계획을 잡고 아마 공사가 곧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 잘 하시고요. 네네네. 또 이제 원주천 댐이 다 이제 조성이 완료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생태 공간으로 또 다시 재탄생하면은 뭐 자주 다시 또 방문하시면서 또 아쉬움도 많이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또 같은 원주 시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으로 또 이제 재탄생할지요. 열심히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촌리 마을의 안호식 이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이 3월 원주시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조종용 부시장이죠. 원주시장 권한대행이 진행을 했는데 2월에만 원주시에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최근 들어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원주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주시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은 먼저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좀 방역 대응 체계를 개편했다고요. 네, 원주시에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11,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달 들어 하루 확진자 수만 1,000명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확진자 1,100여 명의 확진자에 비해서 10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원주시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는 3일 오전 9시 기준 46명입니다. 올해 29명이 추가 발생했는데요. 2월에만 17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 이틀 사이에 6명이 사망자로 기록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 중증, 치명률은 낮고 무증상, 경증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원주시는 방역 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그간은 감염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염자의 선제 차단에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보다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 의료 체계로 개편하고요.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임산부와 같은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합니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를 하는데요. 이게 보건소 인력은 방역 외 일부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재택 치료 업무에 배치했습니다. 또 시청 직원 37명을 보건소로 발령하고 간호사 직원 11명을 신규 채용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원주시는 가급적 방역 당국의 대응만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종용 원주 부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추적 치료를 바탕으로 감염자의 선제적 차단에 집중해오던 그간의 방역 체계를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는 보다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 의료 체계를 개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8일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15명을 파견받아서 확진자 기초조사 및 선별진료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본청 직원을 방역 업무에 추가 지원하는 등 코로나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투표소 관리 및 방역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3월 1일자로 방역 지침에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좀 혼란을 겪게 있었습니다만은 바뀐 방역 지침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우선 모든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당과 카페, 다중 이용 시설과 의료기관에 입장할 때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을 보이던 방역 패스가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별도 발령이 있기 전까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방역 패스 외에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됐습니다. 증상 유무와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가 적용됩니다.
격리 통지와 격리 해제 업무도 간소화됐는데요. 확진자의 격리 통지는 문자와 SNS로 전송되고 이제 격리 해제는 별도의 검사 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자동 격리 해제됩니다. 또 확진자의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정용 원주 부시장에게 이어 듣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도 방역대책 추진단하고 재택 추진단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를 보는 보건소 인력도 이쪽으로 많이 방역대책하고 재택 치료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저희가 이 단계별로 이제 보건소에서 측정 인원이 나오면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여기 본청 직원들은 2주 단위로 이렇게 파견 보내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가능 의료기관 및 전화 상담, 처방 참여, 의료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는 원주시 홈페이지 및 원주시 공식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동 감시 기간 중에는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정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9일에 대통령 선거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과 관련되어서 방역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의 임시 기표소를 별도 설치 운영하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선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 토요일 17시에서 18시 18시 사이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요. 선거일인 3월 9일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대선 관련 소식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여권과 야권, 이 대선 주자들 최근에 강원권 행보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4일 강원 원주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이제 평화를 내세우면서 선제 타격과 사드 배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이제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에게 표가 온다는 과거의 미신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미신을 믿는 게 윤 후보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해온 윤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더 겨냥해 국민이 죽든 살든 관계없다. 내가 표만 얻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 그 정권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하면서 정치를 이득하면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평화를 내세워서 이 지지세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만은,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방문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8일 강원 주요 시군을 찾으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 정치 개혁안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이제 강원의 외손자를 자처하는 동시에 트레이드마크인 어퍼컷 세레머니를 수차례 선보이면서 지역민을 향해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첫 유세 장소로 이제 강원도 동해시 천곡회전 교차로를 택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경남 창원 유세에서 북한의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상적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운동권 정권이다.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현 정권을 향해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 혁명 이념에 빠져있는 운동권 패거리 집단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그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략하면서 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역시 안보와 또 평화에 대한 개념, 이 부분에 대한 또 논쟁이 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와 이제 전 후보라고 해야 되겠군요. 어제 네. 윤석열 후보 간의 또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좀 양당의 시각은 뭐 굉장히 차이가 있죠.
네, 그 최근 보도 내용을 짚어보면 정리가 아주 쉽습니다. 그 강원일보의 관련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이제 전격적으로 이뤄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역풍이 불 것이라며 이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제 승세를 굳힐 수 있는 안정적 정권 교체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제 반색하고 있는 게 양당의 시작점입니다. 선거 막판에서 이제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국민의힘에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윤 후보가 함께 이제 이날 단일화 기자회견에 섰던 이철규 당 전략기획부 총장은 표가 이제 분산될까봐 불안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단일화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올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강원도당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도 단일화를 통해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으로 각인됐던 윤 후보가 이제 포용력을 갖추는 정치인으로 그 면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대선에 큰 바람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이제 페이스북에 두 후보의 단일화를 야합이자 사기라고 규정하기도 했고,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결정해서 갖다 바치는 꼴의 단일화에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역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거대한 후폭풍이 불어 제2의 정몽준 사태를 가져올 거다. 국민들은 토론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정리되냐 안 되냐 좀 많은 관심사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혼동은 없을까요? 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이제 대선 당일 본투표용지에는 단일화 결과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투표 현장에서 즉시 출력되는 사전 투표,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용지에는 안 후보의 사태가 표기가 됩니다. 이런 점을 좀 짚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관호 기자였고요. 자, 3월 4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오후 주말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조원재였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